덤 수억 원의 자산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현금 자산을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면서도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용된 아주 현명한 전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증여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부담감과 복잡함을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물론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하다가 더 큰 문제를 겪게 될까 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금 제도의 미로 속에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다음 세대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께 상상 이상의 가능성과 함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편법이나 불법적인 수단은 아닐까 걱정하시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모든 내용은 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전략들만을 엄선했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증여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 년간 열심히 일궈온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고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바람이겠죠.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목적의 증여나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 혜택과 특례 조항들을 마련해두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혜택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숨겨진 기회들을 찾아내어 여러분께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각 전략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증여 전략들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가족 간의 재산 승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산 승계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증여세의 세계를 쉽고 명쾌하게 탐험해 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욱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정보들과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여세 걱정 없이 현금을 물려줄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전략들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의 끝에는 분명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든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현금을 우리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면서도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이 활용하고 계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허용된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복잡하기만 한 현행 세금 제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더욱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물려주는 실질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막막함 대신 여러분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소해줄 구체적인 지침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지식의 여정을 떠나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증여세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증여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될 때 불공평한 부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죠. 많은 분이 증여세를 단순히 돈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 정도로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증여세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조하는 경우, 혹은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일상적인 경제활동 속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적인 재산 이전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불시에 세무조사를 벌여 막대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무작정 세금을 회피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증여세의 함정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현금을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로운 전략, 바로 정기증여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증여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증여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물려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이 적용되죠. 이 면세 한도를 단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대신 매년 나누어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매년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현금을 꾸준히 증여해 나간다면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상당한 목돈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매년 꾸준히 쌓아 올린 소액 증여는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비과세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전략인 거죠. 이 방법은 특히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나 미래 주택 자금 준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시작하여 목돈을 만들어주고 그 자금이 자녀의 명의로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시간과 꾸준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돈을 넘겨주는 행위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이 한도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10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10년이라는 주기를 잘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증여를 실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현명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기발하고 실용적인 증여 전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기대해 주시겠어요? 지난 시간 10년 주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며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정기증여의 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었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꾸준한 소액 증여가 비과세 목돈을 만드는 마법 같은 전략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현금만 증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부담부 증여와 배우자 증여와 같은 더욱 영리하고 파격적인 증여 전략들이죠. 먼저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증여받는 사람이 특정 채무를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그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자녀가 그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인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증여세가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재산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령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자녀가 이 대출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15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것이죠. 마치 커다란 선물 상자를 건네받을 때 그 안에 든 내용물 중 일부는 받는 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수증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자산을 증여할 때 상당한 규모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분이 주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전략은 바로 배우자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채무를 활용하는 기발한 방식이었다면 배우자 증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면세 한도를 자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무려 10년 동안 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무려 12배나 큰 셈이죠.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는 우리 법이 가족 공동체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특별히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한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 명의로만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 한도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여 자산 명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생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특정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더 여유롭다면 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산권을 균등하게 나누고 싶을 때도 이 면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부담부 증여가 부채가 있는 자산 증여에 특화된 전략이라면 배우자 증여는 부부간 자산 균형을 맞추고 상속세를 미리 계획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처럼 증여는 단순히 돈을 넘겨주는 행위를 넘어 자산의 종류와 가족 관계에 따라 그 전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지혜로운 전략들이 숨어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저희는 정기증여의 꾸준함과 부담부 증여, 그리고 배우자 증여의 파격적인 면세 한도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살펴보았죠. 자산의 종류와 가족 관계에 따라 그 전략이 얼마나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영리한 전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정부는 조건에 따라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만약 자녀가 창업을 꿈꾸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통해 그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는 자녀나 손주가 특정 연령 이하여야 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죠.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죠. 이러한 마음이 세금 혜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활용법으로는 주택 취득 자금 증여를 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요즘, 자녀나 손주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외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면서 특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혹은 증여받은 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 구입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의 열쇠를 받아 들었을 때의 감격, 그리고 그 뒤에 부모님의 현명한 증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증여는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것은 무작정 피해야 할 벽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사업자금이나 주택 취득 자금 증여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지혜로운 전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증여세라는 것이 막연히 피하고만 싶은 거대한 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지도를 펼쳐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세금이라는 난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실수가 아닐까요?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언제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만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세금을 덜 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세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려는 노력과 지혜는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현명한 계획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시간만 흘러가 버리고 말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세금 절약이라는 좁은 시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증여 전략들은 결국 가족 간의 재산 승계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하여 혹시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더욱 튼튼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준비는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같은 지혜와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 될 겁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세금의 세계도 결국 담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담이 현명한 준비로 이어질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산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가족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명한 지식은 언제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